안녕하세요, 선생님. 부천에 살고 있는 김순자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낮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지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작년에 딸내미가 에어컨을 새로 바꿔줬는데 애껴 튼다고 잠깐씩 틀었는데도 그전 에어컨 틀 때보다 전기세가 2배 가까이 더 많이 나왔지 뭐예요. 어휴, 뉴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여름이 더 더워진다는데 전기세 걱정에 마음껏 틀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옆집 영희 할멈은 쟁일 틀어져 끼는데도 전기세가 0원이라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왜 저는 아껴서 틀었는데도 전기세 폭탄을 맞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요즘 날씨 우리 어르신들 잘 대비하고 계신가요? 체온 조절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여름이 참 힘든 계절입니다. 에어컨은 있는데 우리 김순자 어르신처럼 전기세가 무서워 맘 편히 틀지도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저기 카더라 하는 정보가 정확히 맞는지 괜히 잘못 알았다가 요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걱정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전제품의 양대 산맥, 삼성과 LG에서 알려주는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극대화해주는 꿀팁, 긴가민가 했던 정보들 총정리, 옆집 영희 할머니가 전기요금 0원일 수 있었던 방법과 에어컨 할인해서 사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개발자들이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찾아낸 꿀팁과 에너지전자에서 알려주는 정확한 정보이니 에어컨 맘 편히 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씩은 꼭 하세요. 필터 청소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가 막히면 바람량도 감소가 되고 그러면 냉방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필터만 잘 청소해줘도 냉기 순환이 빨라져 5% 내의 에너지 절약 효과와 27%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꼭 2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겠네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필터 청소 후 꼭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셔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외기 환기 및 청소 꼭 해주세요. 에어컨 부품 중에 압축기라 불리는 실외기가 전력 소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실외기 주변에 장애물이 있거나 환기창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열기가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공기 배출구 주변에 먼지가 가득 쌓이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력 소모가 훨씬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 화재의 위험도 있는데요. 그래서 먼지가 심하다 싶으면 꼭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햇빛에 직접 노출이 되어 있다면 빛을 차단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꿀팁인데요. 이게 작동될 때 만져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거든요. 인터넷에 에어컨 실외기 커버라고 치면 은박 돗자리로 만들어진 차양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외기가 열을 받지 않도록 빛을 가려주는 용도인데요.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들어가서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에어컨을 틀 때 선풍기와 암막 커튼을 함께 사용하세요. 에어컨을 틀 때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라고 하는 공기 순환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차가운 바람을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순환이 잘 되어 훨씬 빠르게 내가 원하는 온도로 내려가게 되니 전기세를 아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선풍기나 공기 순환기는 그림 참고하시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햇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 커튼을 사용하면 빛을 차단해 내부 온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에어컨을 켜기 전에도 켜놓은 상태에도 실내 환기를 꼭 해주세요. 여름철 자동차 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땡볕에 세워진 자동차를 탔을 때 차 안이 찜질방처럼 뜨겁잖아요. 이때 바로 에어컨만 틀어주는 것보다 창문을 열어 차 안에 더운 공기를 내보내주면서 에어컨을 켜는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갈까봐 환기를 잘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건강을 위해 환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가동 중에는 틀어놓은 상태에서 환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왜 그래야 하는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5번째, 제습 모드는 전기세 절감이 되는 게 아니니 상황에 맞게 트세요. 제습 모드로 틀면 전기요금이 조금 나온다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습 모드건 냉방 모드건 에어컨 실외기는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실외기의 작동 때문인데요. 둘 다 돌아간다면 요금은 똑같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제습 모드일 때는 찬바람만 안 나오는 것일 뿐 실외기는 돌아가고 있으니 전기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에어솔루션 황준 연구원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는데요. 즉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 빠르게 온도를 내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냉방 모드를, 높은 습도를 낮춰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제습 모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습 모드에 대한 삼성 개발자들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장마철같이 습한 환경에서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의 습도 제거 효율이 약 2.7배 높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니 앞으로는 아낀다고 무조건 제습 모드 위주로 사용하지 마시고 냉방이건 제습이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기름기가 많은 요리를 할 때는 꼭 창문을 열어 놓으세요. 삼성전자 조규영 연구원은 생선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이 많은 요리를 하면 유증기, 즉 공기 중에 스프레이로 뿌린 것 같은 작은 기름들이 떠다닌다고 얘기했는데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작동하면 일부 유증기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열 교환기나 필터에 달라붙는 경우 필터를 막아서 에어컨 성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심하면 고장이나 불쾌한 냄새까지 날 수 있으니 꼭 창문을 열어 환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7번째, 인버터를 믿고 계속 틀어놓으세요. 우리 김순자 어르신처럼 전기요금 무서워 마음껏 틀지 못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다 껐다 자주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전기요금 폭탄 맞습니다. 이유는 에어컨 종류에 따라 전기요금을 적게 내기 위한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정확히 알고 마음 편히 틀어보세요. 정속형은 원하는 온도로 내려갈 때까지 일정하게 가동하다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꺼졌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 작동하는 동안 많은 전력이 소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틀어놓으면 틀어놓는 만큼 전기요금이 나가는 식입니다. 정속형 에어컨의 요금이 덜 나오게 하려면 처음에 파워 모드로 세게 틀어서 빠르게 온도를 낮춰주고 전원을 끄고요. 좀 덥다 느껴지시면 또다시 켰다가 얼마 후 또 끄고 이 방법을 반복하는 게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쓰던 에어컨이 이런 방식의 에어컨이었어요. 그래서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절약이 되는 줄 알고 계셨던 건데요. 근데 요즘 에어컨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보통 2011년을 기준으로 이전에 생산된 에어컨은 정속형일 확률이 높고 이후에 생산된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형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구입을 하셨다면 인버터형일 확률이 높은데요.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처음에는 160% 정도로 에너지를 빡 세게 끌어쓰고 원하는 온도가 되면 10% 정도로 낮은 에너지를 계속 쭉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유지된 온도로 계속 틀어놓으시는 게 더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되겠죠. 생산연도 확인 외에 다른 구분 방법은 에어컨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버터형은 인버터라고 떡하니 써져 있고요. 냉방 능력이 전격, 중간, 최소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으면 인버터형이고 정속형은 이런 구분이 없이 한 가지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환기할 때 틀어놓고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인버터형을 말한 건데요. 인버터형의 경우 환기할 때 끈다면 문을 열어놔서 조금 더워진 실내를 다시 켰을 때 시원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또 써야 하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형의 바른 사용은 설정 온도를 16에서 18도 또는 파워 모드로 실내 공기를 빠르게 낮춰준 후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25에서 26도로 설정해 쭉 틀어놓으시면 여름 내내 시원하고 전기요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틀어놓으라는 건 알겠는데 몇 시간 외출할 때는 꺼야 할지 켜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8번째는 1시간 30분 정도의 외출 시에는 켜두고 갔다 오세요입니다. 삼성전자 에어컨 개발자들은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작동시켰을 때와 에어컨을 끄지 않고 계속 작동시켰을 때를 비교하여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30분 외출 후 다시 작동한 경우 연속으로 틀었을 때와 비교를 하면 전력 소비량이 5%가 증가했고요. 60분 외출 시에는 2%가 증가했습니다. 외출 시간이 90분이 넘어가면 연속으로 틀었을 때보다 끄고 다시 켜는 것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방의 크기나 집 안팎의 온도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체로 90분 이상 외출을 하게 되면 끄는 게 좋고 90분 이하로 집을 비운다면 그대로 켜두시는 게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 말이 인버터형 에어컨은 정속형 대비 34%의 전략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구독자님들 중에 우리 집은 정속형이라 이참에 인버터형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시는 분들 이 정보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인데요. 한전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 시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지원 대상에 따라 10% 또는 20%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 대가족, 출산 가구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금액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 계층, 생명유지장치를 한 분들은 20%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당이 된다면 이참에 인버터형 에어컨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끌 때 건조 모드나 송풍 모드로 충분히 건조시켜 주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요. 이는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곰팡이가 번식하여 나는 냄새이거나 필터의 오염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쓰라고 에어컨 자동 건조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건조 버튼의 작동 시간이 1, 2분 남짓으로 짧기도 하고 또 이 버튼이 없는 에어컨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청소업체 기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방법이 더 좋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끄기 전에 청정 혹은 송풍 모드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동해 주세요. 냉기가 돌지 않는 상태에서 에어컨 내부 팬을 통해 습기가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 건조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송풍 모드로 30분 정도 가동한 다음 전원을 끄면 불편한 냄새가 나지 않거나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그래도 냄새가 계속 난다 싶으시면 세척업체나 해당 제품 AS 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전기요금이 어떻게 0원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셨죠? 바로 나라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셔서 가능했던 건데요. 최근 정부에서 이 에너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원금인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근에 나온 아주 반가운 3가지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가구별로 전기요금 지원금인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여름에 가구당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53,000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43,000원 전기요금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약 20%에 해당하는 10,000원을 늘려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소식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 5천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날씨가 워낙 더워지다 보니 지원 금액은 늘리고 취약계층은 보호하자는 취지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기로 발표한 것인데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일종의 에너지 지원금인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부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드는 비용을 전부 포함하고요.
지원 금액은 하절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인 세대 47,000원, 2인 세대 58,8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102,000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가족수로 산정이 되고요. 혹시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는 것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세대만 가능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되고요.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꼭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입니다. 신청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요. 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빨리 신청할수록 요금을 지원금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 쓰기가 가능하고요. 단 9월 30일 안에 신청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혹시나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 후 남으면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혹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친족 등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지원금을 받으셨고 자격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원 중에 자격이나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혹은 이사를 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알리신 후 재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주변에 에어컨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함부로 못 트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